첫 번째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간밤에 발표된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사흘 연속 급락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소폭 완화되긴 했지만 기업 실적 악화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퍼펙트 스톰에 휩싸였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증시 이슈입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 에너지와 최대 5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 수주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르면 연내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선주는 오늘 장에서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증시 이슈입니다.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호명 투표 행사를 열고 해리스 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증시 이슈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주요 해상 운송 루트가 전쟁 위협에 휩싸이면서 해운 운임 급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의 계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반짝 밤을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부터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오늘 그래도 그럼에도 종목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자면 급락 이전의 자리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였죠.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이러한 변동성이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답 궁금하신 분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서 찾을 수 있는 해답 우리 방송에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이 주시겠다는 이 해답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네. 요즘 근데 증시의 이 변동성이 좀 무섭다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어제는 엄청나게 빠졌다가 오늘은 또 반등을 한 수준도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상승률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지금은 사실 보유 종목은 관망을 하셔야 되고 진입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오늘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급등주들이 많았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진입에 대한 측면이 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절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다.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매수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간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자, 이제까지는 조급함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내려놔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워낙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려는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내용부터, 첫 번째 헤드라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에서는 좀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게 국내 증시에서는 조금은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 느낌이죠.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지금까지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또 근거로 요인으로서
급락의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시장에 지나치게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명분으로 작용을 했고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증시를 다시 끌어올릴 요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ISM 서비스업 지수가 중요한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ISM 서비스업 지수가 그래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국내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내용이죠. 조선 3사가 카타르 에너지와 수주 협상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국내 증시에서는 어제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탓인지 그래도 오늘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 섹터 다 오름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던 게 바로 조선 업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화장품도 오늘 강했고 전선주들 그리고 또 조선주들 특히 이런 하반기에도 본연의 실적과 수주 같은 수출 같은 부분을 살려갈 수 있는 업종이 강하게 반등했다 보시면 되겠고 말씀하셨던 이슈처럼 아직도 여전히 또 기대되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이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팩트체크에 더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만나봤던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선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내용은 당연히 나올 법한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대선에 네.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슈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에 관련된 이슈 체크해야죠. 사실 네. 지금 여러 업종들, 여러 종목들이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또 주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시다시피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은 어제는 그리고 금요일은 굉장히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또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대선이 100일 정도 남아있다는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그래도 3개월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는 테마 그리고 종목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굉장히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3개월 동안 꾸준히 볼 수 있는 섹터를 고르자면 이 조선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내용을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해운주들은 계속해서 들썩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사실 해운 얘기를 짚어봤었지만 이 또한 조선과 비슷하게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요. 사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사실 이런 홍해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중동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지만은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타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선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헤드라인 내용들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으니까요. 팩트체크를 통해서 하나씩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청자 참여 게시판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참여 게시판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나고도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입장을 하시면 저희 주식광장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열려있는 참여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됐던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 지수가 그래도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워낙 떨어졌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이 급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3.3% 상승하면서 2,500선 위로 다시 올라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 크게 올랐습니다. 6% 넘게 오르면서 732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마쳤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급 현황을 살펴보시면 어제에 비해서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장 초반에는 매수 우위를 보여주다가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상승에 조금 제한이 걸린 듯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크게 오름세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저가 매수세 몰리면서 이번에는 어제와 반대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의 흐름을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흐름을 보이면서 이게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안에서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체크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대표님의 눈을 빌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저희 국내 증시 어제랑 너무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진짜 정신 못 차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 속에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다행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은 이런 ISM 서비스업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투심을 일부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은 이런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서 일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엔캐리 청산에 대한 규모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한 부분이 일부 투심을 또 위축시키는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엔달러 강세 흐름이 일부 완화가 되면서 지금 마침 양호하게 나온 이런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오늘 한 번에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상승을 한 흐름은 사실은 이런 낙폭 과대 그리고 저가 매수세,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지금의 변동성에서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봤을 때 여전히 이런 중동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증시를 둘러싼 불안 요소들은 여전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캐리 관련 부분도 엔달러가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비록 급등을 한 종목들 그리고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말할 수 있지만은 당장 내일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불안한 투자 심리 속에서 증시가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꼭 체크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보유 종목들은 조금은 관망하면서 조금 지금의 흐름을 체크하는 수준에서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이런 증시 포인트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어질 것도 감안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 꼭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참 우리 대표님도 밀착 종목을 선별해 오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는 좋은 수익을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사실 이 방송에서 드리는 밀착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장세에서 손절가를 드린 부분이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비중과 접근 매수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게 손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일부 밀착 종목에 대해서 케어를 해드리니까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이러한 또 밀착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최근에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셨던 넥슨 게임즈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착 종목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렇게 흥행이 되고 있고 신작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종목들, 나는 놓칠 수 있지만 에릭 대표님과 함께한다면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밀착 종목, 이번에는 놓쳤지만 앞으로는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이제는 하나씩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3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뉴스로는 잭팟이 터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예. 수주 관련해서는 정말 엄청난 호재잖아요. 엄청난 호재죠. 그렇다면 이 힘이 언제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조선업종의 수주 관련된 대금은 3년 정도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오, 상당히 길게 이어지네요. 일정 기간 나눠서 이런 대금들이 또 조선사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꾸준히 부각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기존에 카타르 관련된 그런 이슈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물량, 수주 물량만 해도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또 수주 관련된 협상 소식이 들려오면서 추가적인 또 상승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급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또 살아있는 재료가 살아있고 정말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다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야겠고 지금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된다 했을 때는 차라리 테마성 종목들을 손절가를 잡고 단타 개념으로 단기 접근으로 짧게 공략하는 게 유리한 장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호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호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이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기는 하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또 관련주들은 어떤 흐름 보이는지 그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유심히 더 살펴봐야 할지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쳐다보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께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관련주들의 흐름을 봐야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관련주 보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무언가 내가 지금 접근을 하려는 관심을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가져야 될지 사실 선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승 흐름이 모든 종목에서 나와줄 때 정말
정확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조선업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업황의 슈퍼 사이클이 계속해서 증명이 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 이전의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다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흐름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 급등을 보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 성과는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은 인하하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의 마진율은 꾸준히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조선업종 좀 주목을 많이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목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슈를 짚어주셨죠. 조선 3사,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렇게 세 가지의 기업이 카타르의 국영 석유 기업인 카타르에너지와 수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선 3사의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차트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뭐 잘 움직였다라고 말만 하면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항상 이게 차트로 좀 설명을 해줘야 우리 시청자분들은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관련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던 HD 현대 중공업 차트를 보시면은 꾸준히 연초부터 이런 실적 수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적절한 조정을 받으면서 강하게 반등을 한 추세를 유지했다 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최고가 22만 1,000원 7월 30일 불과 급락이 나오기 직전까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갔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보자면 오늘 어제 급락을 뛰어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일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라인이죠. 이 라인 19,000원 위쪽, 19만 6천원 위쪽으로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이 종목을 뭐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오지 않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고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장세 속에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진입했을 때는 정말 손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관련주로서 일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팩트만 보자면은 여전히 모멘텀 자체는 좋고, 다만 주가 자체가 일부 고점이다. 그리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진입했을 때는 먹을 구간보다 손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자면 고점 우려가 있다라는 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 자체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나 좋구나라는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이와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우리가 조금 더 먹을 게 많은 종목은 무엇일까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항상 밀착 종목을 가져와 주시는 거겠죠. 이런 밀착 종목들 저희 투데이 증시 이슈 통해서 팩트 체크에 들어가는 이슈들 하나하나 준비돼 있습니다. 밀착 종목 총 3개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은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50분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주들의 흐름, 대장주들의 흐름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밀착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먹을 게 많은 종목을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 밀착 종목은 지금 봤던 종목들보다 훨씬 좀 올라갈 만한 추세가 뚜렷하게 나오는 종목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래쪽은 짧고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을 가져왔고, 업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 하는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관련주
밀착 종목 힌트를 드리자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174억 원, 굉장히 소박하죠. 사실 이런 조선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기업이라고 했을 때 소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한 분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미 잘 해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이미 고점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또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업에 대한 주가 반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밀착 종목 집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에서 이미 또 주가에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급락 이후에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했을 때 앞서 보신 기존의 강세 종목들보다 훨씬 더 위쪽으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가지고 온 밀착 종목은 중소형 선박에 대한 또 전문적으로 선박을 만드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이냐? 이런 중소형 선박을 전문으로 했을 때는 대금이 굉장히 또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금 흐름에 좀 자유롭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또 펀더멘탈이 충분히 빠르게 더 빨리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조선업종 섹터들이 흐름을 탔죠. 그래 했을 때 또 증시의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밀착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7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조선업의 이 캐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너무 미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은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이 바로 포인트겠죠.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에서 고점 우려가 있는 다른 종목들보다 지금 조금 더 우리가 먹을거리가 많을 것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차트상에서 봤을 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전고점까지를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을 노려봐야 되는 걸까요? 전고점을 봐야죠. 지금 흐름상에서는 짧게 먼저 전고점에서 수익을 챙겨두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은 네. 그냥 여기서 다 알려드릴까요? 아유, 그죠? 그러면 또 너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차트 보셨지만은 당장 내일 시초가에 진입하셔라 그런 식으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서 진입가를 드리고 정말 밀착 케어를 해드리니까 이 종목 정말 궁금하다. 나도 앞서 본 넥슨 게임즈와 같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 코드 통해서 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차트상에서 봤을 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을 향해 가는 걸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청자 참여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전략을 더 상세하게 알려주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해서 50분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투데이 증시 이슈,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던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결 구도가 양상이 펼쳐지겠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대표님, 이제 네. 11월이 정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해리스도 쫓아가면서 트럼프도 쫓아가면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욕심일까요? 욕심이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리스가 되든지 네. 트럼프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대선이 100일 남았고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경합 중에 있다라는 네. 부분이겠죠. 그랬을 때 해리스든 트럼프든 꾸준히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것이고 관련된 종목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해리스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먹을거리를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트럼프가 사실 경합주 7곳 중에서 5곳에서는 우세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젊은 층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굉장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젊은 층이 집중하는 해리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네. 지금 해리스가 사실 바이든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뭐 비슷하게만 가져도 우리 국내 관련주들은 부각을 받는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정말 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관련주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해리스 관련주들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련주들이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가까워왔다. 정말 지금의 뭐 경기 침체 우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은 정말 뭐 8월 안에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 흐름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은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죠. 그래서 이 그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런 대선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끊임없이 뭐 100일 가량 또 주목을 받을 이 해리스 관련주들을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마리아나 합법화 그리고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합법화 부분이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측면에서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 섹터, 일부 무겁다 할 수 있는 섹터들이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변동성 속에서 오늘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테마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세를 거쳐서 다시 한번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또 일부 그 밑에 화장품, 방산 같은 종목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이런 테마성 종목들에 지금은 짧게 접근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관련주들 또 살펴볼 텐데 자.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살펴보자면은 우리 바이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 차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일부 뭐 조정 장세를 보였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행보를 보였다 할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이런 해리스 관련돼서 급등이 나와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일부 이전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좀 징조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일부 매집봉이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포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매집봉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급등이 나오려면은 이 매집봉으로 보이는 지점에서 매집이 들어왔다고 보는 게 또 합리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를 감안했을 때 지금의 지지 라인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꾸준히 밀리고 있는 이 5,100원대에서 일부 위쪽으로 매물 구간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도 지금 진입했을 때 정말 돌파 매매밖에 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여러분과 함께 공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눌려있고 재료가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또 쫓아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뭐 손절하면서 또 아쉬운 소리 한다면은 굉장히 아쉽겠죠. 자, 그래서 우리 바이오 좋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진입하기에는 일부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점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종목을 더 보자면은 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또 이런 현대약품 같은 종목이 있겠죠. 현대약품도 해리스 관련주로서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차이가 있다면은 장기 이평선 241 선 아래에서 굉장히 행보를 한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뚫은 이후에
그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 이평선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드렸던 재료들을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 고점 부분까지 돌파 시도를 할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어제 급락이 나온 이후에 일부 지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아직은 좀 필요한 구간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도 지금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일부 조정이 나와서 좀 늘렸다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자라고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대선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돼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찾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누가 되든 상관없다.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리스 관련주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바이오와 현대약품 말씀을 해주셨죠. 조금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해리스와 관련돼서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님께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물 소화는 꼭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이 안에서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시겠죠. 대표님께서도 관련돼서 밀착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사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약 바이오 하면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오늘의 밀착 종목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제약 바이오주들이 위험한 이유는 네. 상승을 할 때는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이 네. 주가에 반영되면서 상승을 하죠, 보통. 네. 그랬을 때 임상 결과가 굉장히 또 실패로 나왔을 때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부 위험하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또 유리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은 임상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가를 잡고 진입했을 때 손익비 측면에서 유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밀착 종목과 관련해서 이 손익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유리한 종목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띄는 종목의 흐름만을 살펴보다 보니까 워낙 또 변동성이 심하구나라고 느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안정성을 가져가는 종목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떤 걸지 대표님 통해서 밀착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밀착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좀 굉장히 선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45억으로 중요한 것은 이 금액보다도 전년 대비 421% 증가를 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굉장히 추가적인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특히 이런 해리스 관련주로서 가져왔지만은 이런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이런 또 기업의 펀더멘탈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나 영업이익, 매출액 같은 부분은 상승의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방을 지지하는 리스크에 대한 또 대비가 확실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왔고, 이런 의료용 대마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이런 해리스 관련주로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 있음을 딱 보도 아실 수 있죠. 아래쪽으로 지금 연두색선이 240일 장기 평선인데 꾸준히 이탈하지 않고 어제 급락을 시장 흐름에 따라서 급락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오늘 바로 위쪽으로 또 회복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략했을 때
고점, 전고점까지 공략을 한다 해도 공략했을 때 수익률이 이미 쏠쏠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파까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공략했을 때 가져갈 수익률이 정말 쏠쏠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 자, 이 종목 지금 QR코드 통해서 방송 들어오시면은 지금 미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다음 날로 바꿨습니다. 일부 미 증시를 확인하고 다음 날 대응하는 편이 지금은 안전하기 때문에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 오전장 중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 뿐만 아니라 세 가지 밀착 종목 상세한 전략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얼마 남지 않았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해리스 관련주로서의 대표님의 밀착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료용 대마 시장 진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주로 조금 테마성으로 묶인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건 펀더멘탈까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21%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차트를 봤을 때 전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조금 세일 기간이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세일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네. 일부 급등한 종목에 비해서 네. 그동안 좀 덜 주목을 받았다라고 네. 보시는 편이 맞겠죠. 근데 밀착 종목이 사실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또 재료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급등을 보였던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시장에 주목을 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셨다시피 관련주들이 이미 고점 부근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지금 오늘 또 사실 저가 매수로서 시장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지금은 시장에서 또 다시 좋은 자리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왔던 종목들 대비해서는 주목을 조금 못 받았다, 소외감을 느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짚어주셨던 것처럼 상승으로 이끌 만한 재료들이 충분한 종목이라는 거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이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끝나기까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야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50분 방송 끝나기 전까지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헤드라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접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상 운임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들의 흐름이 조금 들썩들썩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들썩이는 테마 우리가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진짜 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숨도 못 쉬는 장세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해운주들도 이런 급락을 피할 수 없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지금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지난주 이런 또 관심 밀착 종목으로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락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한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다소 아쉬운 흐름이 가져갔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같이 이미 참여 게시판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AS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고, 지금 자리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하는 측면에서 마지막에 밀착 종목으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해운 관련된 테마는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하는 종목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이런 물류 대란 그리고 해운
또 해상 운임에 대한 상승에 관한 이슈들이 나와줄 때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미 상반기에 이런 또 홍해 관련된 리스크로 인해서 해운 관련주들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수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또 해상 운임이 하락 추세에 있으면서 종목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런 해상 운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그랬을 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또 테마 내에서 섹터 내에서 순환 흐름을 가져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온 밀착 종목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종목들을 또 대표적인 종목들 두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보유하고 계신다 할 수 있는 흥하해운이 있겠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사실 이런 5,000원대 보유 중인 분들도 많이 만나 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하락 추세가 이어질 때는 언제 물을 타야 되는지도 사실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급등을 하지만은 재료가 없을 때에는 정말 숨도 못 쉬는 하락 추세를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밀착 종목도 마찬가지이지만은 해운 특히 해운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라 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런 재료가 나와줄 때면 하락 추세 속에서도 이런 시세를 또 만들어주는 끼가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흥하해운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뭐 그 전에 이런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은 지금 흐름상 추가적인 돌파까지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런 이란 관련해서 이라크까지 또 관여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일부 재료가 멈춰 있다 할 수 있는 뭐 하루 이틀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런 전쟁 관련된 이슈는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런 해운 관련된 종목들을 일부 또 증시에 악재가 터졌을 때 뭐 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했을 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이런 해운 관련주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 우려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오히려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가 해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주의 흐름도 짚어봤죠. 흥하해운을 살펴봤는데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기도 하지만 내려올 때는 또 반대로 무섭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의 흐름을 조금 눈여겨보신다면 우리도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밀착 종목도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밀착 종목 마지막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조선업과 관련돼서는 조금 중장기로 봤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번 밀착 종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밀착 종목 비록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지만 네. 이런 기업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공략을 했지만은 시장 흐름 속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오늘 일부 회복을 해서 다행이지만 그러하지 못했을 때 정말 개인적으로 적절한 손절이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손절가였고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록 지난주에 또 가지고 왔었지만 한 번 더 정말 해심의 종목으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같이 참여 게시판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 이제 방송 정말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함께 이 종목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은 이 종목 이미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뭐 국내 최고의 기업이다 할 수 있겠고 세계에서도 8위권에 해당하는 굉장히 준수한 그리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일부 지금 장기 평선에 걸쳐서 종가가 마감했죠. 그러했을 때 이 종목 사실 급락이 나오기 전에는 장기 평선 위쪽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빠르게 오늘 회복을 하면서 이
단기적인 물량을 소화하는 흐름 속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펀더멘탈과 업황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전쟁 그리고 중동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 2만 원대 고점까지 돌파하지는 못하더라도 돌파 시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적절하게 공략한다면은 뭐 박스 위쪽까지만 공략해도 수익률이 꽤 괜찮다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 지금 아래쪽에 QR코드 찍고 바로 참여 게시판으로 입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인 목표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박스권 안에서의 고점까지 도달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이지만 네. 여러분들이 박스권 상단에 혹은 중간에서 밀렸을 때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겁니다. 네. 정말 뭐 끝까지 박스권 고점까지 이어가는 것만 기다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참여 게시판 들어오시면은 적절하게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봤던 모든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참여 게시판 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